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일 디데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수능 공부도 해야 하고 이 수시 지원 준비에 바쁜 나날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대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는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의 평가를 받으면서 나의 준비 방향이 맞는지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여대와 가천대 입학사정관께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가천대와 서울여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오늘 이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꽃보다 상담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궁금한 것도 많으시고 그에 따라 불안한 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울대와 가천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 함께 하셔가지고 소중한 정보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입시 전략을 세워주실 분이시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요즘에 정말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시는데 이 더운 날씨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거 곧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이 시기 또 곧 지나가고 좋은 시간이 또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합격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천대와 서울여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전담 교수이신 이미경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의 이미경입니다. 오늘 이 상담을 통해서 서울여자대학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알찬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상담은 마감이 됐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선착순 100분에게 수시 상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고요.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여대와 가천대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여대와 가천대 편 먼저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대는 지성과 감성 또 인성을 중시하는 대학으로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15학년도 이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예,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하나의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여자대학교는 1단계, 단계별로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선발을 해서 면접을 해서 뽑는 그런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과 일괄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 70%에 서류평가 30%를 더해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일반 전형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두 전형 중에서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전형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 최저를 아예 없애거나 혹은 굉장히 많이 완화해서 학생들의 그런 부담을 많이 덜어줬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서류의 종류도 많이 간소화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의 공통문항도 저희가 자율문항 없이 대교육 공통문항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면접을 할 때 학생들이 많이 부담을 느꼈던 교과 영역에 대한 심층 면접도 저희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부담을 많이 덜었다는 게 우리 대학의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특징을 보니까 뭐 최저학력 기준이 거의 없다, 또는 예. 이제 좀 낮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 또 서류를 많이 간소화시켰다, 그리고 심층 면접을 폐지했다라는 특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여대가 많은 인원을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렇죠. 뽑거든요. 예. 교수님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전형별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의 경우에는 먼저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진행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2단계의 면접을 3배수로 선발을 해서 2단계 면접을 하는 그러나 수능 처지는 없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과 함께 뭐 기독교 지도자 고른기에 이런 특별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 특별 전형의 경우에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일반 전형이라고 해서요.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에 대한 비중이 좀 높습니다. 학생부 교과를 70% 반영을 하고 서류 종합평가 30%를 반영을 한 다음에 수능 최저,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국수형 세 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인 경우, 그다음 자연계열 같으면 국수형 탐 중에서 2개 합이 7등급 이내, 그다음에 이때 수비나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 4등급까지, 그러니까 합 8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학생들이 일정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원서 접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저희가 수시 그 전형 원서 접수는요. 9월 12일부터 9월 10일 아침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9월 17일 오후 5시까지 네. 예, 원서 접수를 받고요. 근데 이 일정 중에는 이 접수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대학별 고사 일정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요. 예, 보통 학생들이 여러 대학을 복수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대학별 고사가 이제 중복이 일어나면 학생이 네.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면접일하고 논술 고사일 같은 일정들을 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저희 면접은 10월 18일과 10월 25일 두 번에 있고요. 네. 전형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논술의 경우에는 11월 15일 날 저희가 논술 고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이 9월 27일과 10월 11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신이 지원한 전형과 모집 단위에 맞춰서 이런 대학별 고사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의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여대 입학사정관 선생님과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희망하는 고3 수험생입니다. 네. 요즘에 어때요?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제가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에 내신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적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정재원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2.5등급, 수학이 3.6등급, 영어가 3.6등급, 사회가 3.2등급, 그래서 평균 3.23등급입니다. 주요 과목의 학년별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3에서 2등급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3학년 1학기에 2등급을 받았고요. 수학도 3, 4등급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3학년 1학기에는 4등급을, 영어는 계속 4등급을 받다가 3학년에는 3등급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모의고사를 보면요. 7월 모의고사 국어 B형이 3등급, 수학 A형이 6등급, 영어가 5등급, 생활과 윤리와 사상이 각각 4등급과 5등급으로 평균 4.62등급입니다. 6월과 7월을 비교해 보면은 국어는 3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요. 수학은 5에서 6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5등급 유지, 윤리 과목은 각각 4등급을 유지했는데 윤리와 사상은 4에서 5등급으로 약간 하락을 하였습니다. 네, 희망전형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그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그 희망에 따라서 우리 학생 비교과를 좀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을 먼저 보면은 1학년 때 학급회 봉사부원, 동아리 1학년 방송반, 2학년은 방송반 부기장을 했네요. 봉사활동은 1학년 때 58시간, 2학년 때 63시간을 했고요. 방과학교는 1학년 동안 142시간을 수강하였습니다. 교회활동을 보면요.
수원시 중고교 방송 및 신문 교지 동아리 연합 발대식에 참가했고요. 대한민국 청소년 영상대전의 진행을 맡았으며 정조대왕 효 리더십 인문학 캠프 등에 참가를 했습니다. 수상 내역은요. 2012년 영화 감상문 쓰기 대회 장려상, 그다음에 표창장 선행부분 받았고요. 2013년에는 금면상 자기주장 발표대회, 통일문예대회 최우수상 등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금면상과 역시 통일문예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독도사랑 실천대회 UCC 부문 최우수상 등을 받았습니다. 네. 네. 교과, 비교과에 대한 부분을 보셨는데요. 두 분의 선생님께서 이제 조언과 이제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명희 선생님, 우리 학생에 대한 장점과 보완할 점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요, 방송, 언론, 영상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꾸준하다는 네. 점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되는 활동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쳤어요. 방송반 활동, 각종 UCC 대회에 참여한다거나, 그다음에 방송과 관련되는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그다음에 또 글쓰기에도 상당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학생의 활동 중에서 아주 이렇게 눈에 띄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그 학업 성적이 조금 우리 대학의 방송 언론 영상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하면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인문계열 쪽은 국어나 영어 같은 그런 관련 교과에 대한 성적을 좀 보는데 이 학생은 국어 성적은 괜찮은 편인데 네. 영어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이 활동과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관련 활동을 많이 한 것은 분명한데 과연 이런 활동 속에서 이 학생이 어떠한 성장을 했는지 어떤 결실을 보였는지 이 부분을 이 학생의 학생부나 혹은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조금 사회에 대한 그 관심이라든지 조금 깊은 그런 문제에 대한 성찰이라든지 혹은 자신이 잘하고 있는 글쓰기 능력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 그 네.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책도 그냥 단순하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자신이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활동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정말 네. 깊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아마 사정관들이 조금 더 열심히 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은 참 많은데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재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보는 눈은 거의 다 이제 비슷할 텐데요. 우선 내신 성적은 이제 3.2등급 정도 나오니까 학교 내에서는 아주 못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9등급까지 체제에서는 중상이지만 입시에서는 또 얘기는 좀 달라지겠습니다. 모의고사 평균은 4.62등급. 이 성적은 이제 우리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기엔 조금 어려운 정시의 수도권 대학 도전은 좀 어려운 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내신과 비교과를 가장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내신에서는 지금 국어가 금방 지적하셨듯이 국어가 2등급대로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에 좋은 편이지만 영어에서 상당히 지금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교과 활동에서는 이제 그 목표와 적극성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일관성 있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돋보이는 반면에 또 이제 전체적으로도 이제 보시면 그 생활기록부 상에 보면 그 선생님들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가 봉사활동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 그래서 이제 인성이라든가 수상 경력 등을 통해서 보는 전공 적합성,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통해서 보는 선생님들의 긍정적인 평가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장점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런 성실한 학교 생활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시를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전략을 짜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이 1단계와 서류 100이거든요. 그럼 서류 준비가 정말 관건일 것 같은데 서류 준비할 때나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을 이제 지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 전형의 경우에는 교사 추천서도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학생이 이제 쓸 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이 방송 영상학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자기소개서에 이제 다양하게 좀 잘 써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아마 그 부분이 입학사정관의 눈에 잘 띄어야지만 이 학생이 사실 좀 부족한 그런 내신 성적을 좀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쓸 때 너무 뭐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는 게 사실은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서울여대 그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의 그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는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서울여자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교협의 공통 세문항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 추가 문항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학교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조금 저지르고 있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물론 이거 학생도 좀 마찬가지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일본 문항에 그 자신의 학업 경험을 쓰라는 경험을 쓰라는 이제 문항이 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이 문항을 어떻게 쓰냐면 물론 이 경험도 굉장히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나는 어떤 교과를 어떻게 공부해서 몇 등급 올렸다. 대부분 그 이야기가 평균적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의 의미는 이 학생이 단순히 어떤 교과의 등급을 얼마나 올렸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게 교과에 한정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정말 알고 싶은 그런 지적인 그런 욕망이나 호기심이 생기고 그런 자기가 어떤 뭔가 배우고 싶은 욕망이 들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찾아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가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원한 학생들도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UCC를 만들었어요. 이 학생이. 그런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하거든요.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아마 다방면으로 이렇게 찾아 헤맸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 결과를 받았을 거고 사실은 그 과정을 쓰는 것도 중요한 학습 경험에 속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단지 그거를 교과에 너무 한정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신한테 제일 의미 있는 활동을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 의미를 너무 전공 선택하고만 딱 한정을 시켜서 이제 쓰는 그런 경향성들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정반대로 자기가 어떤 모집학과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전공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사실은 다 조금씩은 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세 가지나 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학생의 고등학교 전체 생활 중에서 의미 있었던 부분을 순서대로 쓰라는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부터 세 가지를 쓰라는 건데 거기에는 자기 진로와 관련됐던 활동도 쓰시고 혹은 진로와는 관련 없지만 나한테 개인적으로 정말 의미 있었던 것도 좀 쓰시고 그런 약간의 다양한 활동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사실 나눔, 협력, 배려, 그다음 갈등 관리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거의 다 갈등 관리에 대해서만 써요. 근데 물론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갈등이라는 게 이제 반드시 해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뚜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눔과 배려, 협력하는 것도 오히려 우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길러야 하는 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사례들을 골고루 잘 고려를 하여서 정말로 내가 인성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던 그런 경험을 좀 기술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다양하게 폭넓게 생각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을 좀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좀 받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1단계 서류평가가 100이라는데 내신 성적을 얼마나 반영하고 제 성적과 비교과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네, 성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선생님? 예, 학생의 경우에는 아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학생부 이 종합평가 전형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요. 사실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일정한 비율로 중요하게 딱 이렇게 한정해서 반영하지 않고 네. 학생의 전체적인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한 그런 교과 성적들이 다른 활동에 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우리 지금 이제 언론영상학부는 사실 워낙 인기 학과예요. 그렇죠. 작년에 네. 경쟁률이 20대 1이 넘었거든요. 네. 예, 그랬을 때 주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2등급 때 후반에서 3등급 초반 뭐 이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좀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자기소개서나 뭐 그다음에 그런 활동에서 자기의 장점을 부각하는데 조금 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류평가에서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된다. 그리고 교과 성적 부족하더라도 좀 비교과, 자기소개서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좀 보완을 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2단계를 가게 되면 면접이 있는데 예. 40%가 되는데, 올해 예. 서울대에 면접이 좀 달라졌다고 그러셨는데, 면접에 대한 준비에 대한 조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예대 면접은 총 15분 정도 진행이 되고요. 물론 이제 면접 준비하는 시간이 또 15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분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면접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발표 면접이라고 해서요. 교과와는 관련 없지만 학생의 사고력이나 논리력, 그 다음에 개방적인 사고나 창의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공통의 질문을 주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학생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학생이 진지하게 뭐 어떤 사물을 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면접은 서류 진위 확인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그 다음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보통 학생들이 생각하는 일반 면접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15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자, 면접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원하는 지금 서울여대에 합격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 수시 6회 지원 전략, 다른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정지원 선생님? 예, 우선 이제 학생이 그래도 그 가장 장점이 비교과이기 때문에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은 우리 학생이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 결국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정리하고 호소를 해야겠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이제 독자가 있습니다. 독자.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평가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충족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예를 들어 뭐 자기주도 학습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뭐 야간 자율학습이라든가 뭐 가정에서 혼자 공부했다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 자기주도성이 드러나는가가 중요한 거죠. 네.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지원할 때는 우리 학생이 지금 최저학력 기준 마칠 통과될 가능성 이런 게 상당히 조금 좀 미지수죠.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없거나 높지 않은 대학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중시하는 대학, 특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뽑아서 교과 내신 성적 굳이 종합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을 크게 좀 상대적으로 낮춰도 상관없을 만한 그런 대학들, 그리고 모집 정원이 많은 대학, 그리고 전년도에 추가가 많이 발생한 대학, 그리고 면접에 자신이 있다면 면접 비중이 높은 대학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면은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창의인재 전형인데요. 여기 이제 많이 뽑습니다. 15명을 뽑게 되고요. 이 학교도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뽑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면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서류 50에 면접 52단계에 있습니다. 수능 최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천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과가 있는데요. 가천 프론티어 전형으로 11명 많이 뽑고요. 1단계가 특히 4배수입니다. 그래서 네. 1단계를 많이 뽑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불안감이 조금 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그 2단계에서는 면접이 50%,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떤가요, 오늘?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네, 성적은 걱정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나온 거니까 이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해서 좀 잘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서울여대에 도전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요, 방송 영상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진로 관련한 꾸준한 활동이 엿보인다는 점입니다. 서울여대 합격 학연 전략으로는 진로 관련 활동의 결실을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요. 언론 영상학부에서 요구하는 진지한 사고력과 창의적 아이디어 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으로는요, 중요한 학습 경험과 의미 있는 다양한 활동을 중요도 순으로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경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주로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실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서울여대는 원래 그 특성화 사업으로 5개의 특성화 사업단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특성화 사업단과 관련되는 학과가 있거든요. 아마 이런 학과들은 앞으로 우리 서울여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리딩 학과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뭐 언론형상학부, 일어인문학과, 뭐 정보보호학과, 사회복지학과, 뭐 아동학과, 교육심리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이런 학과들을 좀 주목해서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잘 선택을 해주시면 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우리 많은 학생들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미경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5학년도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여대와 가천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은 서울여대와 가천대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가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입학사정관이신 오현석 수석 입학사정관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수시 전념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오늘 이 방송이 우리 학생들에게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천대 학교에 대한 그 인기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걸 좀 체감할 수 있는데 2015학년도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선 모집 인원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591명이었는데 금년에는 748명으로 확대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의 의학 전문 의전원으로 선발하던 가천의예가 의예과가 이제 가천의예 전형으로 신설되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15명을 선발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천 미래 인재 전형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가천 프런터 전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가천 미래 인재 전형에 있던 수능 최장률 규칙이 폐지되었고요. 그다음에 면접 시에 작년까지 그 면접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금년부터 그 면접 문제를 일단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전형명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긴 했지만 기존의 입학사정관 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을 하니까요. 많은 수험생들이 이 점에 유념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천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그럼 전형 방법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1단계 4배수, 2단계 면접 50, 1단계 성적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왼쪽에 가천의예, 가천 프런티어, 사회기여자, 농어촌, 교육기획운영, 취업자 이렇게 전형이 구성되어 있는데 특징은 모든 전형이 선발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1단계, 2단계 해서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류 100에는 자기소개서, 그 학교생활 기록부, 교과 비교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는 저희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50%. 다만 유념하실 게 가천의예 전형에서는 지금 수능 최장력이 걸려 있으니까요. 네. 이념은 유념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우리 학생들이 일정도 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천대 수시 접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복 지원은 가능할까요? 네, 우선 수시에서 중복 지원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회기여자나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가천 프런티어하고 동시에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다만 이제 6회 지원에서 이 2회가 이제 그렇죠. 카운트 되니까 이 점은 유념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전형 일정은, 접수 일정은 화면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9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8일 18시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주의하실 거는 서류 제출은 그 다음 금요일 오후 2시까지 서류, 이건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입력은 9월 19일 오후 2시까지니까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천대에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좀 일정을 잘 체크하시고 또 2단계 고사일까지도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천대가 점점 학생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는데, 관심이 많은 만큼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항상 이맘때 되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상담 전화가 이거 제가 받으면 첫 질문이 작년에 내신 컷이 어떻게 되냐, 그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내신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네. 물론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적 추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를 고려를 하지만 학생부 전형에서 내신 컷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제 학생부에 기재된 10개 항목을 중심으로 교과, 비교과, 그리고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이제 면밀하게 평가를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내신이 무조건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점을 잘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학생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가천대 학생부 종합 준비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어때요?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 네. 네, 목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은데. 자,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학생부 종합에서 자기소개서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랑 네. 면접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오늘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정재원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요. 국어가 3.2등급, 수학이 3.1등급, 영어가 3.6등급, 과학이 2.4등급으로 평균 3.08등급입니다. 주요 교과 학년별 추이를 보면요. 국어가 3에서 4등급, 수학은 쭉 3등급에서 4등급 2.5등급으로 등락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 곡선을 긋고 있고요. 영어는 계속 4등급을 받다가 2등급으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네. 7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가 2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가 4등급, 화학이 3등급, 생명과학이 3등급으로 평균 3.5등급이고요. 6월과 비교해 볼 때 국어는 4에서 2등급으로 상승을 했고 수학은 유지가 됐고요. 영어는 5에서 4등급으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화학과 생명과학은 화학은 유지됐는데요. 생명과학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전형은요.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를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으로 2학년에는 토요 발명반 활동을 했고요. 동아리는 1학년 때는 배드민턴반, 2학년 때는 과학 실험반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학년 41시간, 2학년 때 34시간을 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요. 농생명과학 공동기 기원 주최 2013년 1학기 청소년을 위한 생명과학 체험학습을 참가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은요.
2012년 천체 관측 활동 우수 보고서 장려상, 2013년에는 개근상과 과학의 날 행사 동상을 받았고요. 과학탐구 과제연구 발표대회 공동수상을 했네요. 은상으로. 그리고 교과 노력상 등을 받았습니다. 네. 네, 많은 교과목들이 좀 상승 곡선에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분석 그리고 조언을 좀 해주실 텐데 우선 오혜석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장점과 보완할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 학생한테 좀 간단히 질문을 하나 할까 하는데요. 네. 학생은 그 화공생명학과라는 희망 전공과 관련된 활동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수상내역에서 과제 탐구 발표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제가 미생물 관련해서 신약, 천연약 개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 진로랑 관련된 분야이기도 하고, 가장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열심히 한 활동이어서.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좀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학생의 경우는 학생부 기록만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일단 판단은 됩니다. 네. 만약 가천대를 지원하신다면 가천 프론티어 전형에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은 우선 교과 내신 성적은 가천대 그 화공생명공학과를 지원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내신 성적이 최상부터 최하까지 상당히 폭이 넓은데 작년 화공생명과 평균 내신이 공대 중에서 다소 높았는데 한 3.1 정도 됐으니까 네. 교과 내신 성적은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학이나 과학 과목의 교과 내신 성적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어서 기초학업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 그래도 고교 3년 동안 비교적 충실히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 과학 과목에 좀 흥미가 많았던 학생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비교과 관련 교내 활동을 보면 과학 실업반 활동과 과학 관련 수상 경력 등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 선생님들이 이제 기재해 준 내용 중에 생명과학에 관한 기본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이해도가 높은 학생이라고 기재해 주셔가지고 가천대학은 이제 교사 추천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좋은 자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 자기소개서에 잘 연계해서 기재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가 사전에 제출했던 그 자기소개서를 좀 봤는데 네. 교내 활동 중심으로 어느 정도 기재는 잘 했는데 자기소개서 이제 세세한 사항이지만 이제 맞춤법이나 이 띄어쓰기 같은 게 좀 많이 좀 약간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많았어서 네. 평가할 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성의 없는 이제 자소서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남은 기간에 좀 보완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부분도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재원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내신 성적이 이제 3.08등급이고요. 모의고사 평균은 3.5등급인데요. 내신과 모의고사 모두 이제 이과 자연계 학생 치고는 이제 중상급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네. 국어와 영어의 기복이 좀 있어서, 실제 이제 수능 쪽으로, 정시 쪽으로는 이제 서울권 4년제 대학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수학 B형 반영 대학으로는 이제 한성대가 가장 현재 서울권에서 낮은데요. 그 안에서도 좀 낮은 과 정도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이제 내신 성적을 좀 살려야 되는데요. 내신과 모의고사 모두 보면 과학이 좀 성적이 좀 우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보내주셨던 자기소개서에서는 사실은 금방 지금 학생이 말씀해주셨던 이 과제 발표 대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아주 작은 부분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정말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건 다 찾아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가지고 좀 보완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마 방학 동안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희정 선생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천대학교의 자기소개서 특징 또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가천대는 자기소개서 양식은 대기업 공통 양식을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에 대기업이 발표한 자기소개서 양식이
좀 교내 활동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원 동기나 진로 탐색 이런 부분이 좀 다소 없는 것 같아서 자율 항목에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지원 동기와 진로 탐색 관련돼서 반드시 학생부 기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우리 학생이 면접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했었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가천대학 그 종합전형의 면접은 기본적으로 이 서류의 어떤 진위 여부의 파악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네. 물론 서류 평가 단계에서 그 자소서의 어떤 진위 여부를 검토를 하긴 하지만 면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 자소서를 수험생이 직접 작성했는지 그리고 서류에 나타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인데요. 따라서 이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본인이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생부 기록 내용에 충실한 어떤 그런 자소서를 준비해 주시고 면접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의 특징은 한마디로 진입을 파악한 확인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뭐 사례 같은 거 지금 좀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은데 선생님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아까도 저 질문에 많이 질문이 내신 컷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내신 컷에 대한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작년에 내신 등급이 아주 나빴는데도 뭐 나쁜 편에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인문계열 지원한 학생이었는데 평균 내신이 한 5등급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내신은 좋지 않았지만 자기소개서에 어떤 자신의 사고방식을 논리적으로 잘 기술했고 학생부 기록에서도 그 고이 담임 선생님께서 독서량이 아주 풍부한 학생이라고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라고 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내 비교과 활동도 비교적 충실히 해온 잘 수행해온 학생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은 서류평가에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1단계 4배수에서는 그 하위권으로 면접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면접에서 자신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고 또 면접관들이 공통적으로 독서량이 아주 풍부하고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학생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면접 점수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내신 성적은 뭐 좋지 않았지만 비교과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면접에서 그러니까 잘하면 뒤집을 수도 네, 있는 예. 거군요.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가천대에 이제 합격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수시 6회 지원 전략도 좀 다양하게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학교, 다른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먼저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조언을 해드리면은 부분적으로 학생부의 이제 교과 성적에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우수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개 영역 정도가 이제 3등급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여러 군데 지원을 하면서 조금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형으로서 교과 전형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형을 또 지원을 할 때는 지금 자연계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학과가 지금 화공생명 쪽이 굉장히 네.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할 때는 좀 과를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과의 어떤 경쟁력을 좀 고려해서 모집 인원,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의 통과 가능성, 그리고 1단계 통과 인원, 또 면접 통과 가능성 등을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추천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추천 대학으로 이제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제 37명을 모집을 합니다. 1단계가 학생부 100%로 4배수를 뽑거든요. 네. 그래서 1단계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이 20%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는 2개 영역 등급합이 6인데요. 현재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과도 조절하는 건데요.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부입니다. 학생부 교과 면접 우수자 전형으로 20명을 모집하는데요. 1단계가 5배수예요. 그래서 1단계 모집 인원이 많고요. 2단계에서 면접이 또 40%가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워낙 1단계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과 조정도 조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이렇게 상담 들어봤는데요. 오늘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좀 자신감이 생겼나요? 네. 네. 자, 우리 활동도 참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한 학생인 것 같은데 어떤 걸 느꼈는지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가천대에 도전하는 학생의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전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학생의 강점은 충실한 학교 생활과 과학 교과와 관련한 수상 경력입니다. 가천대의 합격 전략으로는요, 과학 교과 선생님의 좋은 평가를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입학사정관의 결정적 조언으로는요, 합격 열쇠인 자기소개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서류의 진위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천대 면접에 대비해 작성한 자기소개서하고 그리고 학생부를 기본으로 면접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가천대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오연석 선생님께서 마지막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천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단 교사 추천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한 교사 추천서가 없는 대신에 학생부의 그 교사 선생님들이 써주신 그런 내용이 추천서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소서 작성하실 때 학생부에 기록된 선생님들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서울여대와 가천대 편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오연석 선생님, 정재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강동구에서 특강이 마련됩니다. 강동구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에서 15개 대학 입학 사정관들을 초청하는 201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전략 특강이 마련이 되는데요. 성균관대와 한양대, 또 경희대 등 서울과 수도권 15개 주요 대학 입학 사정관 분들께서 각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과 준비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는 8월 12일 화요일과 8월 13일 수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겠고요. 7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강동구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3425-521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은 서울시립대와 서울과기대 입학사정관과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